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Lifelong Language Learning with Effective Generative Replay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순서의 목차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리퀴즈입니다. 먼저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을 위해 사용되는 GPT와 GPT-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것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이라는 것은 바로 랭귀지 러닝의 컨티뉴얼 러닝을 접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NLP 태스크를 스트림한 데이터가 오는 과정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동일한 태스크를 가진 여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하여서 여러 도메인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는 게 Lifelong Language for Text Class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5가지 데이터셋은 모두 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동일한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클래스와 각각 다른 목적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데이터셋에서 저희는 33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이 총 4가지의 이제 독자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을 통해서 이 5가지 데이터들을 연속으로 학습함으로써 총 5가지의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모든 클래스와 그리고 독자적인 태스크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랭귀지 러닝에서는 에이지 뉴스라는 뉴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학습하고 나서 이제 총 4개의 클래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옐프라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게 되면 이전에 학습했던 에이지 뉴스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을 다 잊어버리고 4번째부터 8번째의 클래스만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만 잘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존이라는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동일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옐프와 아마존의 어떤 랭귀지 정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존의 정보에 더 치우친 모델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DBPDR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위키피디아 얼티클 클래시피케이션에 더 알맞는 이제 모델로 변화가 돼서 앞에 학습했던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후를 학습해도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저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보았던 컨티뉴얼 러닝에서 발생하는 캐타스트로피 포겟팅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이라는 어떤 러닝 알고리즘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에이지 뉴스부터 야후까지 앞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각각 학습하더라도 저희가 이 5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이제 반영해서 이제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모델이라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셋들끼리 어떻게 겹치는 데이터들은 그리고 정보들을 좀 공유하면서 각자의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동일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진 데이터들이 아니라 아예 다른 목적의 태스크를 가진 여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총 5가지의 데이터셋은 스쿼드부터 워즈, WOG까지 각각 퀘스천 앤서링부터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까지 총 5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태스크는 동일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도메인이 달랐다고 하면, 지금은 아예 태스크 자체가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매트릭도 총 5가지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목표를 각각의 태스크를 전부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한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여러 클래스를 다 잘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5가지의 태스크를 잘하는 그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데카 NLP는 총 5가지의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스쿼드와 위키 SQL 같은 경우는 스쿼드는 말 그대로 정말 쟤는 어떤 베이직한 퀘스천 앤서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컨텍스트를 통해서 알맞은 앤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키 SQL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컨텍스트를 SQL 어떤 그 코드로 변경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퀘스천 앤서링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잉글리시를 SQL로 트랜슬레이션 해라 라는 그 퀘스천을 넣으면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반영해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뽑아서 이제 저희가 앤서를 형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인데 이것도 퀘스천 앤서링의 형태로 바꾸면 이러한 센텐스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라는 것들을 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의 어떤 단어들 그리고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퀘스천에 있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선택해서 앤서로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컨텍스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이제 앤서라고 보실 수 있고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퀘스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앤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WOG 같은 경우는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라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 컨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뭔지까지 이제 판단하는 그런 앤서들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푸드라는 아예 새로운 어떤 단어들을 이제 생성해야 되고 이것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쿼드부터 WOG까지 총 5개의 태스크를 각각의 태스크를 가진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의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NLP의 특성상 모든 것들을 다 QA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QA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서 QA라는 어떤 하나의 태스크를 갖고 도메인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원래의 태스크 자체가 사실은 다른 어떤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쿼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QA 모델에 넣을 거고 여기에 이제 넣는 것들은 다 퀘스천과 컨텍스트를 넣어서 앤서를 내뱉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스쿼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WOG까지 넣고 WOG를 학습하고 나서도 이제 앞에 학습한 4개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 않고 이 태스크들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이 태스크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인 GP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 모델은 저희가 2번째 그 챕터에서 볼 라몰이라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모델의 베이스로 쓰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GPT라는 것은 버트 이전에 나왔던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론으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과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랭귀지 언더스탠딩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신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llo, I am 희정 그리고 I like jelly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먼저 unsupervised pre-training 즉 인풋에 Hello, I am 희정, I like를 넣었다고 하면 바로 다음 단어인 젤리를 예측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의 인베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학습한 인베딩을 기반으로 저희가 저희의 목적에 맞는 예를 들어 저희는 앞서서 계속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보면 컨텍스트가 이제 hello, I am 희정, I like jelly가 들어갈 것이고 퀘스천 같은 거는 what does 희정 like가 들어갈 것이고 이것에 대한 앤서인 젤리를 맞추는 것을 이제 파인 튜닝의 어떤 러닝 목표로 삼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임베딩을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컨텍스트와 퀘스천을 넣었을 때 앤서를 이제 내뱉는 학습을 함으로써 제네럴한 단어의 임베딩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GPT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GPT에서 사용한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문장을 토크나이즈 한 후에 텍스트와 포지션 임베딩 두 가지를 기반으로 문장을 벡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인풋이 이제 BP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를 통해서 토크나이제이션 되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엔그램처럼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 된 그 인풋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토큰과 포지션 임패딩에 대한 합을 통해서 최종 임패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P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압축 알고리즘을 자연어 처리에 적용한 토크나이제이션 방법론으로 레어하고 그리고 언노운 단어를 서브워드 유닛으로 표현해서 아웃 오브 보케블러리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hello, I am 희정, I like jelly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모두 다 알파벳 단위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 유닛으로 되게 분리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프리퀀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두 개의 단어를 앞에서부터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워드 유닛의 후보군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워드 후보군의 유닛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씩 잘라가지고 모든 표현이 가능한 후보들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등장했던 프리퀀시의 합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머지를 통해서 저희가 서브 유닛을 후보군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프리퀀시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프리퀀시가 높은 친구들을 이제 머지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에서 진행했던 보캡과 프리퀀시를 다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일한 방식을 세컨드 머지에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서 머지를 했던 HE 같은 경우를 한 단어로 하나의 알파벳으로 이제 보고 이제 앞에서 퍼스트 머지에서 진행을 했던 머지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이 인풋이 이제 HE와 LL 그리고 JE까지 총 3개의 서브워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P 인코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인풋에서 넣고 이제 BP 인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보신 것과 달리 인풋이 이제 hello 그리고 I am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이제 단어 형태로 되어 있고 새로운 단어인 HE, 희정은 그리고 HE, EGE 그리고 ONG로 나누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 저희가 GPT를 발전시킨 GPT-2에서는 이제 이 BP 토크나이제이션을 이제 웹 텍스트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이것에서 학습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파이토치 transformers.gpt2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총 보캡 사이즈가 5257개인 토크나이저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hello와 I나 M 같은 단어들은 웹 텍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단어들로 아예 묶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정이라는 단어는 아마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웃 오브 보케블러리 현상을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서브 유닛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커나이제이션 된 단어들을 저희가 그 보캐뷸러리에 있는 어떤 보캡2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숫자로 인코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희정 중에서도 앞에 보이시는 HE에 대해서 이제 토큰 임베딩과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임베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캐뷸러리에서 이 단어가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원하 그 벡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이것을 339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게 되면 339번째 이제 원소만 1이고 나머지 원소들은 다 0인 5257차원의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벡터들은 이제 미리 구축되어 있던 어떤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저희가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그 339번째 행에 해당하는 HE의 임베딩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장에서 이 HE라는 단어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 토큰인지에 대해서 인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HE가 총 4번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4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 원소들은 0인 저희가 맥스 랭스가 1024라고 했을 때 1024차원의 벡터를 인풋으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그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4번째 임베딩이다 라고 가지고 와서 이제 총 HE의 그 포지션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텍스트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하고 나면 이것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GPT의 임베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768차원의 임베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베딩을 하고 나면 저희는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GPT에서 하게 되고, 이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구조에서 이제 저희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애드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 포워드와 애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텍스트 프레딕션, 즉 앞에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단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바로 다음의 단어를 예측하는 텍스트 프레딕션 언슈퍼바이즈드 어떤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에서 저희는 이렇게 쿼리와 키와 밸류를 가지고서 저희가 만약에 총 3개의 이렇게 3헤드 어텐션을 한다라고 하면 총 3개에 대한 임베딩 구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어떤 그 임베딩을 뽑고 나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각각의 헤드의 인풋으로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쿼리와 키와 밸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임베딩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GPT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GPT와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버트와 그 GPT에서 사용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3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이제 뽑아내게 되고, 이 값이 다시 피드 포워드와 애드 앤 놈에 들어감으로써 텍스트 프레딕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인이 끝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텍스트의 임베딩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구축된 임베딩들을 통해서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저희의 목적에 맞는 어떤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기반으로 각 태스크에 맞게 인풋 형태를 변경을 하고 텍스트 프레딕션과 그리고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텍스트를 넣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들을 앤서로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태스크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FC 레이어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텍스트 프레딕션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텍스트 임베딩의 그 부분도 파인 튜닝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할 때도 그 텍스트 프레딕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아예 프리트레인 자체에서도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텍스트 프레딕션을 계속 GPT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GPT가 어떻게 보면 워드 임베딩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지만 좀 더 텍스트 프레딕션을 한다는 어떤 태스크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 이 GPT라는 것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데도 조금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PT에서 이제 GPT-2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GPT-2는 사실 GPT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버트가 나오고 나서 GPT-2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GPT의 구조를 이용해서 그 구조에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함으로써 저희가 마치 버트 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 임베딩의 어떤 보다 더 정교한 임베딩 그리고 제너럴한 임베딩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2 스몰 같은 경우는 모델의 디멘저널리티가 이제 768인데 그 엑스트라 라지로 갈수록 디멘저널리티가 굉장히 커져서 1600까지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었던 파이토치의 GPT-2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GPT-2 스몰 모듈을 사용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GPT-2 설명을 마쳤고 저희가 이 GPT-2를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라이프롱 랭귀지 모델을 이제 도출한 라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몰에서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태스크를 위해서 총 3개의 다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앞에서 살펴봤던 데카 NLP 중에서 SST와 QASR에 그리고 WOG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을 수행하고자 하는 라몰에서는 이 SST와 QASR의 WOG를 이제 순차적으로 받아서 총 3개의 태스크를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는 QA 모델의 형태인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SST를 첫 번째 태스크, QASR을 두 번째 태스크, WOG를 세 번째 태스크라고 하는 어떤 오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총 3개의 다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QA 태스크의 형태로 이제 앞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통합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데이터의 형태 같은 경우는 스트림 오브 태스크의 형태이고 SST와 QASR의 WOG가 순서대로 결합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QASR을 학습한다라고 할 때는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컨티뉴얼 러닝, 라이프롱 러닝의 어슈밍 즉 가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실 QASR을 학습할 때는 SST에서 학습한 정보로 이제 트랜스퍼를 받되 QASR을 수행을 더 잘 하면서 그 과정에서 SST에 대한 정보를 잊지 않는 것이 그 라이프롱 러닝의 그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T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퀘스천 앤서가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가 있을 때
QA 형태로 이제 컨텍스트, 퀘스천, 앤서 토큰, 그리고 앤서 정보를 인풋으로 받는다고 보실 수 있고, 목적은 사실 컨텍스트와 퀘스천을 인풋으로 받아서 앤서를 타겟으로 뱉어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몰에서는 앞서 살펴본 그 GPT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GPT 모델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과 QA 모델, 즉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GPT에서 그 앞에 윈도우 개수만큼의 단어를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 텍스트 프레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QA 같은 경우는 여기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모델로 사용이 되면서 저희가 앞서 말했던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앤서를 내뱉는 것을 그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몰에서 이 부분이 바로 랭귀지 모델이고 이 부분이 바로 QA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몰은 GPT 프리트레인 된 GP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GPT에서 랭귀지 모델 부분을 위해서는 태스크의 분포를 따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프레딕션 태스크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T 데이터를 예로 들자면 컨텍스트와 앤서 그리고 컨텍스트와 퀘스천 그리고 앤서를 넣고 이 GEN 토큰을 넣음으로써 랭귀지 모델한테 그 텍스트 프레딕션 태스크를 해라는 어떤 표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컨텍스트, 퀘스천, 앤서를 생성하는,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이제 태스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QA 모델에서는 태스크 클래지파이어를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 클래지파이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QA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서 살펴봤던 랭귀지 모델에서는 컨텍스트와 퀘스천 앤서를 넣어서 순차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와 퀘스천만 가지고서 이 앤서를 예측하는 이제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라이프롱 러닝의 특성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 이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인데요. 이 라몰 모델에서는 저것을 앞서 살펴본 랭귀지 모델과 태스크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나온 T-1번째 랭귀지 모델이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하기 전에 그 첫 번째부터 T-1번째까지 학습한 데이터의 분포를 이 T-1번째 랭귀지 모델이 따르고 있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샘플을 생성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이전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T-1번째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모델 기반으로 이제 그 이전의 태스크의 정보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과정으로 보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T-1번째 랭귀지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랭귀지 모델에서 하는 것처럼 GEN 토큰을 넣어서 어떤 단어들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컨텍스트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쭉쭉쭉쭉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그 특정 길이가 지나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컨텍스트 퀘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퀘스천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또 퀘스천을 생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을 하다가 만약에 앤서 토큰을 이제 내뱉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앤서 토큰을 또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앤서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1번째 LM을 통해서 저희가 GEN 토큰만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첫 번째부터 T-1번째의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한
어떤 샘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그 정보를 저희가 sudo sample for previous task라고 해서 이 정보 자체를 저희가 previous task의 그 분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자체를 생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sudo sample을 생성을 하고 나면 이것을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할 때 t번째 태스크의 데이터 사이즈 곱하기 샘플링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0.2와 0.05를 사용을 해서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만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에 데이터를 생성해서 저장했다가 이 데이터와 커런트 태스크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에서 이 LM 모델을 이용해서 그 수도 샘플을 만들 때 저희가 사실 앞부분에서 생성되는 컨텍스트와 캡처는 무조건 생성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앤서 토큰이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 이 앤서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GEN 토큰을 넣었을 때 중간에 앤서 토큰이 생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들, 수도 샘플들은 사실 제외하고 이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커런트 태스크의 사이즈에 비례하게 만들게 되다 보면 이 t-1번째 LM 모델이 사실 첫 번째부터 t-1번째 태스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샘플들을 생성을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뭐 첫 번째 태스크는 많이 만들고 뭐 두 번째 태스크는 적게 만들고 t-1번째 태스크는 뭐 그 중간쯤의 개수로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태스크 스페시픽 토큰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는 GEN이라는 토큰을 모든 태스크에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LM 모델에서 텍스트 프레딕션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GEN 토큰을 제너럴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SST에는 뭐 SST에 맞는 토큰 그리고 QA SRL에는 두 번째 어떤 태스크에 맞는 토큰 이렇게 각각의 특정 태스크의 어떤 스페시픽한 토큰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균등하게 SSD에 대한 수도 샘플을 생성을 하고 또 균등하게 QASR에 대한 수도 샘플을 생성을 해서 이것을 다 더해서 이것을 다 합쳐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전 태스크 샘플을 각 태스크마다 동일한 개수만큼 생성해서 리플레이에 저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사이즈는 이전에는 샘플링 레시오 곱하기 사이즈 오브 커런트 태스크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프리비우스 태스크에 대한 개수로 나눠줘서 아주 균등하게 각각 태스크에 대한 사이즈만큼 이제 샘플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너럴한 토큰을 사용하느냐, 태스크 스페시픽한 토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부터 t-1번째 즉 프리비우스 태스크 모두에 대한 이제 생성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번 t번째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맞닥뜨린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를 아예 통합을 해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거 자체를 데이터 로더에 넣으면서 리얼 데이터와 제너레이티브 데이터가 섞여가지고 배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풋으로 넣어서 저희가 이전에 학습했던 t-1번째 라몰 데이터를
라몰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함으로써 그 위에 이제 t번째 태스크를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면서 그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캐스퍼게팅을 막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GPT를 기반으로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을 수행한 라몰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 서머리를 좀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GPT-2를 이용을 하고 있고 GPT의 텍스트 프레딕션 부분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태스크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QA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t-1번째 태스크에 대한 수도 샘플을 생성함으로써 캐스퍼게팅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장한 정보, 즉 generated samples for previous task에 대한 정보와 저희가 새롭게 학습하고자 하는 t번째 태스크에 대한 리얼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몰 같은 경우는 성능을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SST와 SRL, QASRL 그리고 WOG 3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데카NLP의 총 5개의 데이터에 대하여서 3개의 스몰 스케일 데이터인 SST, QASRL, WOG와 그리고 스쿼드부터 WOG까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LLL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라몰이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는 MBPA++라는 모델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만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여기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5개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5개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33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각 데이터셋별로 11만 5천 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랜덤을 추출해서 총 57만 5천 개의 밸런스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스트림하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태스크 토큰, 각각의 태스크마다 다른 태스크 스페시픽 토큰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구축하는 이 첨자와 그리고 GEN 같은 경우는 이 태스크 첨자와 다르게 제너럴하게 모든 태스크에서 GEN 토큰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의미하고 있고 위에 있는 이 첨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샘플링 레이시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에서 저희가 샘플링 레이시오를 0.15 할 것인지 0.05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위첨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파인 튜닝부터 GEM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티뉴얼 러닝에서 비교하고 있는 베이스 라인이고 MBPA++가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을 한 이전의 소타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베이스 라인으로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ST 그리고 QASRL 그리고 WOG 태스크 총 3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여기서 모든 가능한 6가지 조합의 순서에 대해서 태스크 결과를 이제 실험 결과를 도출을 하였고 여기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모든 태스크마다 제너럴한
토큰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그 샘플링 레이쇼를 0.2로 한 라몰 GEN 0.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샘플링 레이쇼가 0인 40, 이 GEN, 라몰 GEN 0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44.8로 사실 위에 파인 튜닝한 어떤 그런 모델들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샘플링 레이쇼를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구축을 해서 그 캐티어스 폴게팅을 굉장히 많이 막아서 성능이 굉장히 향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항상 컨티뉴얼 러닝의 그 어पर 바운드가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여기서 멀티태스크 러닝은 이제 81.5%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 GEN 토큰보다 당연히 태스크 토큰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샘플링 레이시오가 0.05로 작을 때는 74.9에서 76으로 태스크 토큰을 사용하면은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0.05, 즉 5%만큼만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만들다 보니까 한쪽으로 데이터가 쏠리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샘플링 레이쇼가 0.2로 늘어나면서 사실 그 효과가 미비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20% 정도를 이제 저희가 수도 샘플을 생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로 굳이 쏠려도 사실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쏠리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카NLP 모든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수행을 했을 때도 라몰이 다른 베이스 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도출했고, 여기서는 앞서 보았던 라몰 GEN 0.2가 좋은 성능을 도출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라몰 태스크 0.2가 더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MBPA가 소타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 이 오더 같은 경우는 5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이제 베이스 라인인 MBPA에서 실험한 모든 순서에 대해서 이제 라몰에서도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 라몰 태스크 0.2, 즉 앞서서 데카NLP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라몰 태스크 0.2가 MBPA++보다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큰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라몰에다가 그 어떤 샘플링 메소드들을 적용을 해서 그 개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할 때 좀 참고가 되었던 MIR 어프로치라고 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컨티뉴얼 러닝의 성능 향상을 기록했던 그 모델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R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What samples should be replayed from the previous history when new samples are received? 라는 것에 대해 물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즉 어떤 샘플들이 그 previous task에 대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샘플들 중에서 어떤 샘플들이 그 새로운 태스크들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겠냐라는 물음이고, 이거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R 같은 경우는 Maximally Interfered Retrieval이라는 것의 약자이고, 즉 다양한 previous 태스크를 이제 정보들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그 검색, 즉 리트리버이라는 게 검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모든 데이터셋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인지에 대해서 좀 보셨다. 방해가 되는
어떤 샘플들을 뽑아서 성능을 향상시켰다. 즉 유의미한 샘플들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전에서 5가지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앞에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어 형태이든 또는 뭐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해서 리얼 샘플들을 그대로 일부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든 그런 메모리들을 가지고 있게 될 거고, 저희가 이런 메모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와서 인커밍 배치가 생겼을 때, 즉 개하고 말을 비교하는 인커밍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메모리에서 일반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전의 태스크에 대한 샘플들을 뽑음으로써 이거를 합쳐서 라이프롱 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이 MIR에서는 MIR 샘플링을 통해서 좀 더 유의미한 MIR 샘플, 즉 아까는 랜덤 샘플링 통해서 자동차와 사과가 만약에 뽑아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하고 말을 어떤 구분하는데 크게 어떤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무의미한, 좀 관련이 없는 샘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MIR 샘플링을 통해서 개하고 말과 그나마 더 유사한 뭐 사자와 얼룩말을 비교하는 어떤 그런 태스크로부터 온 샘플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샘플들을 통해서 좀 더 유의미한 이전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들을 받아서 성능을 좀 향상시켜 보겠다. 즉 유의미한 샘플링, 다시 말하면 이번 태스크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샘플들을 넣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넣게 되면 저희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라이프롱 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세타, 웨이트들을 모두 다 세타라고 해서 F세타라는 모델을 지금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인커밍 배치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독하고 홀스를 비교하는 인커밍 배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보다 인커밍 배치의 정보를 반영한 인커밍 배치를 학습한 F세타 V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타 V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BC라는 시계의 샘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계의 샘플을 뽑고 나서 저희가 이 F세타와 F세타 V, 즉 F세타는 인커밍 배치를 받기 전의 모델, 그리고 F세타 V는 F세타에서 인커밍 배치를 학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세타의 저희가 메모리에서 추출한 어떤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고 로스를 뽑아내고, 그리고 또 F세타 V에 대해서도 공교롭게 이렇게 로스를 뽑아내게 되면 저희가 이 로스의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의미는 즉 뭐냐면 이 앞쪽에 남색으로 표현된 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원래 갖고 있던 모델에 저희가 시계의 샘플을 갖고 있는 자동차를 넣었더니 로스가 이 정도이더라 라는 것을 추출하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라색 부분의 로스 같은 경우는 개와 말의 어떤 인커밍 배치를 통해서 모델을 더 학습했더니 로스가 이렇게 됐더라 라고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이 모델이 개와 말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했더니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예측을 못하냐, 또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잃었는가에 대한 값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존의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배치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원래
이전의 태스크에서 추출한 그 샘플의 정보를 얼마나 잊어버렸는가, 정보가 얼마나 잊혀졌는가에 대한 그 지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출한 지표를 저희가 SMI라고 말을 하면 그 자동차에 대한 SMI 값을 뽑게 되고, 쭉쭉쭉 해서 이렇게 사자와 그리고 얼룩말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SMI, 즉 각각의 샘플들이 인커밍 배치를 통해서 T번째 태스크를 조금 더 학습해서 T번째 태스크에 더 스페시픽해졌을 때 모델이 이전의 태스크의 정보를 얼마나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값들을 이제 추출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총 그 SMI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탑 K개,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탑 K개의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메모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샘플이 기존의 랜덤 샘플링보다 당연히 더 어려운, 모델이 그 예측하기 더 어려운 정보들에 대한 샘플들을 가지고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MIR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출한 MIR 샘플, 즉 모델이 인커밍 배치를 학습하고 났더니 더 어려워하는 정보들을 그 현재 T번째 태스크의 인커밍 배치와 합쳐가지고 라이프롱 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MIR 어프로치가 기존의 일반적인 컨티뉴얼 러닝 모델의 성능을 일반적으로 거의 다 향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샘플을 구성하느냐, 프리비우스 태스크에 대한 샘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그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모델의 성능에 그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희가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더불어서 라이프롱 랭귀지 러닝에서 지금 소타를 찍고 있는 라몰이라는 모델과, 그리고 라몰에 이어서 비전 분야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저희가 샘플링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시켰던 모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